라스트 픽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건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오로라 투자자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조선주 계속돼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신고가 종목들 속출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유창희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오늘 조선주들이 전체 좋았다가 약간 차익선 매물도 나오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1만 원을 돌파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제 한 4개월 정도 이런저런 뭐랄까 작은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면서 후판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그리고 현대제철이 후판 가격 반덤핑을 제소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실적이 내년에 조금 꺾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싱글 수주가 내년에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림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것들은 실적으로 대부분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조선주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은 있었습니다만은 주가에는 그 전에 반영하지 못했다가 네. 확실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전화 통화 그러면서 조선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를 돌파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RO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올해는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면 앞으로는 이제 이쪽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 배를 만드는 것보다 MRO 쪽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높아지게 된다라면 경기 불확실성에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트럼프 정권의 어떤 에너지 관련된 장관들의 어떤 인수 뭐라 그럴까요? 인선이요? 인선 네.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대감들이 네. 에너지 패권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에너지 자립 국가에서 패권으로 간다라는 것은 또 LNG선에 대해 LNG의 어떤 수요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럼 LNG선도 충분히 새로운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지금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업황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도 시선인 가운데 MRO 그리고 LNG선의 추가 수요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자, 종가 매수 의견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의료 AI주의 대표주 루닛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제 올려가고 있는 느낌인데 지금 이 네. 루닛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자, 종가 두 매수.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들어주셨고요. 자, 이건희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예, 의료 AI 관련주 중에 이제 대장격이죠. 이제 루닛이 이제 가장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번 최근 추세 반등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네. 최근 기사량으로 보더라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루닛이죠.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보면 대부분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도 북미 의학학회에서 역대 최다의 AI 진단 솔루션 관련된 연구 초록을 20편 정도를 이제 발표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루닛이 이제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차트는 저를 잘 안 보긴 하지만 요때 이제 기대를 받았던 시기가 2023년 4월부터 해서 9월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죠. 네. 거의 2만 원에서 13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7배가 넘게 오르는 이제 기염을 토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는 거의 다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4만 원대까지 4만 원 이하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럼 이때 왜 올라갔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럼 왜 떨어졌냐가 중요할 텐데 네. 이때 AI에 대한 관심이 처음 막 나올 때였죠. 챗 GPT 나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솔트룩스도 시세를 막 분출했던 시기였는데 의료 AI 관련주가 돈을 더 빨리 벌 거다. AI 산업은 이쪽이 더 빨리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반영을 시켰고 네. 그 당시에 루닛을 비롯한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이제 그 청사진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분들이 거짓말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계획을 얘기한 거죠. 예. 네. 그 계획이 당장 실현될 것처럼 이제 주가는 막 올라갔는데 근데 사실은 계획이라는 게 실현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 사이에 AI 관련주들이 다 이제 주목을 못 받고 그게 이제 반도체로 몰려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24만 원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던 시기가
이제 약간 좀 엇갈렸다. 그래서 AI는 아직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야 그쪽으로 이제 쭉 몰려갔다가 네. 지금은 이제 LLM도 많이 나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둘씩 미국 시장에서도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또 등장하면서 앱을 또 만들고 네. 이제 소프트웨어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루닉 같은 경우도 예전에 했던 계획들이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 요때 이 초창기 23년도에 상승이 나왔던 이유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네. 보시면 최근에 이제 수급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거래가 특히 많이 됐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큰 흐름으로 보면 연초부터 올해 한 하반기부터 시장의 관심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이제 AI 규제 완화 이런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사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봉을 보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긴 하지만 사실은 오늘 제가 이거 이제 뽑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내일 정도는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고점에 따라붙기보다는 좀 나눠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수익화가 좀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의료 AI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사실 루닛이 의료 AI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빠르게 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 뭐 뷰노, JLK, 뭐 딥노이드 많잖아요. 이쪽을 보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래도 대장이 나아요? 지금은 루닛이 끌고 가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뷰노 JLK도 굉장히 파워풀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계획했던 것들 다 진행을 네. 잘하고 있고 특히 JLK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뇌졸중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만 지금 집중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돈은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건 JLK가 될 수도 있다. 오. 그래서 물론 이제 루닛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뷰노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뷰노도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시장에서는 지금은 약간 대장 쪽인 루닛에 약간 좀 더 자금이 좀 많이 쏠리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자체가 이제 루닛이 한 1조 9천억 가까이 되고요. 네. JLK가 2천억, 뭐 이제 뷰노가 한 3천억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대장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전체 관심 종목은 같이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에 거래 대금 관심 자체가 좀 대장주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장 쪽으로 붙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 밑에서 볼 만한 관심 종목까지 함께 묶어서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알테오젠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 또 나왔더라고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알테오젠을 둘러싼 루머가 참 많았는데 이 루머가 진실로 밝혀진 적은 없었다라면서 기존의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알테오젠 지금 시점에서 잡아봐도 되는 걸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갈렸네요. 일단은 유창희 본부장님 네. X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알테오젠이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좀 시가총액 1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네. 뭐 주가가 장중에 20% 밀리기도 했고 또 반등을 다 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갭상승 나오고 나서 다행히 1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알테오젠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노이즈가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이게 완벽히 다 해소된 건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주가가 처음에 하락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뭐 2천억을 조달을 할지 아니면 더 조달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최소 이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지분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차라리 저는 이것을 그냥 깔끔하게 일반 주주 배정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했으면 오히려 주가는 덜 영향을 받았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결국에는 저는 대표의 어떤 낮은 지분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쨌든 주가가 하락을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노이즈가 좀 발생한 거죠. 뭐 특허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되진 않았다. 그럼 주가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V자 반등으로 다시 40만 원, 45만 원 간다라고 매수하기보다는 조금은 저점을 좀 확인하고 그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전 결국은 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흔들고 가는 것과 네. 그래서 조금 확인하고 가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지지력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지난번에 이제 키트루다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0만 원까지 이제 다이렉트로 9만 원대에서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올라가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우상향을 그리다가 사실은 3월 29일 날, 사실 3월 27일이죠. 3월 27일 날, 요 날에 이제 그 이대주주분인 이제 부인이 주식을 이제 블록딜 매각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빠졌다가 그거 아무 상관없어 했는데 그 노이즈로 사실 주가가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그때도 한 2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이때도 무슨 노이즈였냐면 대주주가 괜찮은 회사인데 왜 팔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분은 6개월 전에 사임을 해서 6개월 뒤면 지분을 팔고 나간다고 공시를 다 했던 부분인데 네. 시장은 여전히 또 의구심을 갖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가는 또 다시 한번 이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다 무창희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슈 자체가 없었고요. 예. 지금 그냥 투자자들끼리 설왕설래하다가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이 나온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자금 조달 이슈를 정확히 보면 주주 유상증자라기보다는 RCPS를 발행하느냐, CPS를 발행하느냐 이 정도의 논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걸 왜 발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금을 왜 조달하느냐가 중요한데 키트루다 SC가 만약에 상업화가 되면 그 SC의 원료를 알테오젠에서 만들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권 뭐 로열티만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원료까지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장을 지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라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네. 그러면 RCPS를 발행하냐 CPS를 발행하냐에 따라서 알테오젠은 최대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이제 뭐 한 달 뒤에 재공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럼 나머지 이제 기술적인 특허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한 바이오 종목이 원래 투자하시다 보면 한 20-30% 급락이라든지 급 조정이 나올 가능 항상 나왔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뭐 한미약품이 70만 원 갈 때도 중간에 한 20-30% 빠졌다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뭐 지금은 조정을 잘 받고 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워낙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자리, 타이밍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자, 반도체 종목의 반등 속에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대만 현지화에도 성공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렸네요. 또 엇갈렸네요. 네. 이번엔 이건희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일단 한미반도체에 대한 우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보면 뭐 지금 한화에서 들어온다, 뭐 그다음에 ASMT가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물량은 줄어들 거다. 줄어드는데 공장을 짓고 더 물건을 만들려고 준비하는 회사가 없죠. 근데 지금은 열심히 공장을 더 짓고 더 만들고 있는데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고객사인데 마이크론이 지금 엄청난 증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A 반도체 회사 이렇게 나오는 게 네. 마이크론이고요. 그럼 마이크론이 대만에도 공장을 지을 때 그 장비를 다 한미반도체 걸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3분기보다 4분기가 당연히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여러 성과급도 줘야 되고 여러 부분들이 지출이 좀 나갈 걸로 보이고요. 연간으로 보면 올해 거의 한 2,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사실은 장비주에 없죠. 근데 이제 보면 주가는 이제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독점으로 납품하다가 과점이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 네. 그러면 앞으로 25년도에 실적이 부러지지만 않고 다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 주가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술력은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탑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미반도체는 지금 자리는 물론 당장 매수라기보다는 뭐 바닥권에서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는 빠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장의 오해 그리고 과도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 회사도 충분히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유창희 본부장님은 X 의견을 들어주셨네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많은 기업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단적인 예로 하이닉스의 현재 주가가 이 가격이 맞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거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평가를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총보다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상당히 지금 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뭐 외국인들, 기관들 뭐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한미 반도체도 그러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약간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이 정상화되려면 결국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주가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의 주가가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소부장 장비주들이 그냥 나 홀로 갈 수 있겠느냐. 물론 한미 반도체는 먼저 움직임이 또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TC 본드 관련해 가지고 거의 뭐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시장을 가지고 전미하고 있고 네. 또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부분들의 공급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이제 공장을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만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 사실은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속스 지수를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반도체가 좋은가 그건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실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후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주가를 못 움직이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미 반도체 역시 시간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X를 표시했습니다.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두 대들보가 못 가는 상황에서 이 종목 반등이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더존 비즈온입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좀 하드웨어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이 좀 이동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시장 안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의 관심이 워낙 제조업 쪽에 좀 쏠려 있다라고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몇 번 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네. 소버린 AI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확인되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두에 루닛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작년에 어떤 기대감이었다면 지금은 그 제품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최근에 미국 증시도 보시면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한 2주 사이에 주가가 50% 정도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팔란티어가 올라가다 보니까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어떤 기업도 한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 30% 이상 주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기업들도 원래는 3분기 실적 크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를 올리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 기업이 다른 점은 뭐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혹은 뭐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하고 좀 다르게 특화된 어떤 기업이라든지 정부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더존 비지온, 엠노, 뭐 코난 테크놀로지 관련돼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들 기업이 주가가 올라온 것도 전체 L&M 시장에서 선도하는 게 아니라 네. 특정 기업 분야 혹은 정부 분야에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거거든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AI 드론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위 산업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약간 L&M보다는 좀 작은 AI지만 이쪽에 관련해서도 강점이 있다고 하면서 올라온 것이고요. 엠노도 마찬가지죠. 기업형 관리 서비스 쪽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더존 비지온은 뭐 예전부터 기업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네. 또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안정적인 매출 성장, 더존 비즈온 주가 밀릴 때 기회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추가적인 말씀 더해 주신다면요.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네. 더존 비즈온은 딱 하나만 보시면 되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데 어떤 거요? 일단 돈은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네, 1년에 거의 뭐 적으면 500억, 400억대, 많으면 한 700억대까지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고 네.
그리고 기존의 고객들, 기업 ERP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기업을 확장시켜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주요 중견기업들은 다 도전 비전의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있는 고객에다가 AI 추가시켜서 파는 게 더 빠르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편한 이유가 MS 워드라든지 엑셀에다가 AI 기능을 넣으면 훨씬 더 사용자가 접근하기 편했던 것처럼 예. 네. 더존 비전이 그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존 비전이 다른 회사들 뭐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회사도 좋은 회사지만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회사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더존 비전이 만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고객이 있는 고객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쉽게 영업력을 확장할 수 네. 있다는 부분에서는 더존 비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더 좋은 비전에 대해서 종가 매수 의견 주셨거든요. 일단 기존의 고객 측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업 확장성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